2020년. 어쩌면 기술의 역사는 바로 이 해를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세계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의 거대한 폭포가 되어 쏟아지기 직전이거든요. 오늘은 이 거대한 융합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또 경제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재정의하게 될지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오늘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26년 기술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세 가지 거대한 힘의 융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반도체, 로봇공학, 그리고 분산 네트워크. 이 세 가지는 각자의 길을 달려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온 세 개의 다른 강줄기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합쳐지며 우리가 알던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5개의 핵심 퍼즐 조각을 맞춰볼 겁니다. 첫 번째, AI 전쟁의 규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추론의 시대라는 서막을 열어볼 거고요. 두 번째, AI의 뇌가 어떻게 빛의 속도를 손에 넣게 되는지 엔비디아의 거대한 승부수를 파헤칩니다. 세 번째, 그 똑똑해진 뇌를 담을 몸, 즉 로봇들이 어떻게 족쇄를 풀고 해방되는지 알아봅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연결할 신뢰라는 혈관, 파이 네트워크의 진화를 따라가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에이전트 경제라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 융합의 순간을 함께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죠. 2025년 말, 바로 지금까지 AI 산업을 지배했던 키워드는 학습이었습니다.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드나,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쏟아붓나, 그야말로 무한 군비 경쟁이었죠. 하지만 그 시대는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AI를 만드는 것에서 만들어진 AI를 실행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즉, AI의 반응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학습과 추론이라는 두 단어를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학습은 AI에게 도서관의 모든 책을 통째로 읽고 외우게 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반면 추론은 그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즉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쟁이 누가 더 큰 도서관을 가졌나였다면 이제부터의 경쟁은 누가 가장 빨리 대답하나로 바뀐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속도에서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시대의 요구사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습 시대에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느냐, 즉 처리량이 왕이었습니다. HBM 기반의 GPU가 바로 이 시대의 절대군주였죠. 하지만 추론 시대는 정반대입니다. 질문과 답변 사이의 시간, 이 지연 시간을 0에 가깝게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존의 왕이었던 GPU가 이 새로운 시험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거대한 기술적 공백, 즉 새로운 기회가 생겨납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 AI 학습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추론 시장마저 독점하기 위해 그들은 외부의 기술을 통째로 흡수하는 아주 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하나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AI 산업 전체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된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회사와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정말 엄청납니다.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니에요. 우리 GPU만으로는 실시간 추론의 속도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엔비디아의 솔직한 고백이자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외부에서 피를 수혈받는 과감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한 메모리의 위치 차이입니다. 기존 GPU는 요리사가 요리를 하다가 재료가 필요할 때마다 저 멀리 떨어진 창고, 메모리까지 달려가서 재료를 가져오는 방식이었어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걸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록의 LPU 기술은 아예 모든 재료를 요리사 바로 앞 조리대, 칩 내부에 쫙 깔아놓은 겁니다. 데이터가 이동할 거리가 0에 가까워지니 속도가 느려질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 결과 AI의 반응 속도를 100%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0.01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자율주행차나 수술 로봇에게는 이건 정말 생명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거래의 방식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록을 아예 사버리는 대신 라이센스 계약과 핵심 인재 영입이라는 우회로를 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반독점 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경쟁자들이 이 기술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정말 기가 막힌 한 수였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시장 지배력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든 거죠. 자, 여기까지가 AI의 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똑똑해진 뇌를 담을 몸, 바로 로봇의 세계로 넘어가 보죠. 이곳에서도 지금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물리 AI 세계의 안드로이드 모멘트가 시작된 겁니다. 2025년 중반까지만 해도 로봇 산업은 각자 자기만의 섬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과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서로 말 한마디 섞을 수 없었어요. 각자 다른 언어, 다른 운영체제를 썼기 때문이죠. 마치 예전에 아이폰용 앱이 갤럭시에서는 안 돌아가던 그런 파편화된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오픈마인드 OM1이라는 운영체제입니다. 한마디로 로봇을 위한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회사가 만든 로봇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작동하는 공용 운영체제인 거죠. 이제 개발자들은 코드를 딱 한 번만 짜면 그걸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배달 드론이든 네 발로 걷는 로봇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로봇의 지능이 육체의 한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그 위에 만들어진 패브릭 프로토콜입니다. 이건 기계들끼리의 경제 활동을 위한 거대한 디지털 신경망 같은 거예요. 기계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려면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서로 말을 알아들어야겠죠? 이게 바로 보편적 상호 운용성. 둘째, 거래 상대가 진짜 믿을 만한 녀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검증 가능한 기계 신원. 마지막으로 배달했다고 거짓말하는 걸 막아야겠죠? 이게 바로 위치 증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비로소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들끼리 알아서 경제를 굴릴 수 있는 신뢰의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빛처럼 빠른 뇌와 어떤 형태든 될 수 있는 자유로운 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조각, 바로 경제적 신뢰를 보증하고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기록할 거대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거대한 힘, 파이 네트워크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그저 핸드폰으로 코인을 채굴하는 앱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물밑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세상이 단기적인 가치에만 집중할 때 그들은 먼저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 사회적 실험을 진행했고, 1단계, 이들을 독자적인 KYC 기술로 기계가 아닌 검증된 진짜 인간으로 등록했습니다. 2단계, 그리고 이 검증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전 지구적인 규모의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즉 딥핀을 조용히 구축해왔습니다. 3단계,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까지 완성되면서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즉 새로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35만 개 이상.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해놓은 탈중앙화 인프라의 규모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점들은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새로운 에이전트 경제에 필요한 동력을 공급할 준비가 끝난 행성 규모의 거대한 컴퓨팅 네트워크인 셈입니다. 아니, 그냥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중앙화된 클라우드를 쓰면 안 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수십억 개의 로봇과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세상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앙 서버까지 보내는 건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마치 옆집에 편지를 보내려고 서울 우체국까지 다녀오는 것과 같죠. 파이의 DP는 바로 그 해답입니다. 로봇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컴퓨터가 계산을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으로 지연 시간을 없애고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컴퓨터들의 남는 자원을 활용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길을 달려오던 세 가지의 기술 혁명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나 충돌하며 완전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탄생시키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뇌, 몸, 그리고 경제적 신뢰의 대융합이죠. 첫째, 엔비디아의 LPU 기술이 AI 에이전트에게 인간처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생각의 속도를 선물합니다. 둘째, 오픈마인드의 OM1 운영체제가 그 빠른 지능이 깃들어서 세상을 직접 만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율적인 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조각이죠. 파이 네트워크가 이 자율적인 존재들이 서로를 믿고 안전하게 거래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경제적 신뢰의 토대와 결제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이게 아직도 추상적으로 들리신다면 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6년의 어느 날, 여러분의 AI 비서가 배송을 요청합니다. 그 즉시 OM1 운영체제를 탑재한 드론이 이 계약을 수락하죠. 이때 드론의 신호는 패브릭 프로토콜을 통해 위조 불가능하게 검증됩니다. 드론이 날아갈 최적의 경로는 저 멀리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바로 그 동네에 있는 파이 노드들이 실시간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배송이 완료되는 순간 파이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드론 주인과 연산을 도와준 노드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인간의 개입이 단 1초도 없는 완벽한 기계들만의 경제 사이클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악의적인 누군가가 수백만 개의 가짜 AI 봇을 만들어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려 한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지난 몇 년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쌓아 올린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건 바로 기계가 아닌 검증된 진짜 인간 수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에이전트 경제의 모든 부가 결국 가짜 봇이 아니라 실제 인간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그야말로 최후의 방화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증명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십억 개의 AI가 인간을 완벽하게 흉내내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무엇이 가장 희소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인간 증명입니다. 새로운 에이전트 경제에서 검증된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모든 가치의 원천이자 신뢰의 최종 보증인이 될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중심에는 결국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